김용민의 정치쇼 월요일 4부는 여의도 말로 함께하겠습니다. 여의도 화제의 말을 골라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승원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를 본 지 한 1년 반 됐는데 네.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어떤? 파란색. 아, 파란색 상- 체크. 예. 아 이거 제가 그 고향 집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옷을 한 번씩 들고 옵니다. 아, 그래요? 갈 때마다 서울에 한 있는 번씩. 옷이 많지 않아가지고 야금. 예. 새로 산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아, 이 색도 네. 좋네. 파란색. 잘 네. 어울립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전에 그 녹색 땅에도 계셨거든. 네. 티셔츠는 녹색으로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정체성이 항상 분명하고 분명한 있죠. 분입니다, 네. 이분이. 네. 예.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파란 옷을 입었으니까. 아니, 게다가 지금 체크 남방인데 초록색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네요. 양다리를 파란색과. 걸치겠다는. 바른미래당하고. 파란색이면 민주당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오. 아, 그렇지. 헷갈리시면 예.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어딘가에 자, 빨간색을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막 들어놓는 것이죠. 네. 자,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 우선 첫 번째 말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가 뽑아온 오늘의 첫 번째 말은요?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 뭐 이거 분명히 미국 쪽 인사가 한 말 같습니다. 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도 그냥 뭐 인터뷰에서 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며칠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먼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펜스 부통령이 연단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중국은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뭐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 뭐 지적 재산을 절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줄줄이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네. 근데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넘버원이고 펜스 미국 부통령은 말 그대로 넘버2인데 미국의 넘버2가 중국의 네. 넘버1 앞에서 중국을 질타했다. 이 모양새가 아주 미묘합니다. 뭐 미국에서 부통령 자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펜스의 심판받지 않은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펜스의 모든 워딩은 사실 트럼프의 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네. 펜스가 대독한 셈이라도 그렇죠. 시진핑 주석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기분 나쁘죠. 나보다 예. 한 급 미친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면전에서 마치 트럼프인 양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워낙 권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시진핑 네. 주석만의 이 어떤 그 모멸감으로 그칠지 이 중국 전체가 굉장히 화가 날 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저 김수빈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번 신경전의 승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미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무역 전쟁이 미국한테 도움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에도 여러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예, 중국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이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리고 미국도 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국내 여론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러스트벨트 쇠락하는 공단지대의 노동자들은 중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업이 이 지경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예.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무역 전쟁을 이어가는 측면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약간 좀 이제는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과 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뭔가 미중 관계가 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예측이 나오나요? 저는 저 오히려 혼자 했어요. 그냥. 그게 예측이 틀린 거예요. 혼자. 그래요? 네. 그렇게 통화를 했을 때는 예. 또 싸우려고 저러나 보다. 싸우기 전에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예. 네, 안부를 물어보면서 제가 영어 수능 본지 네. 네. 28년 지나가지고 네. 예. 통화를 그거를 직접 들으셨어요? 아니요. 영어로. 한 25년 지났군요. 예. 네.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예. 네. 그 입시로부터 네. 멀어지니까 영어가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굳이 뭐 가까울 때는 잘 보이셨나요? 잘 보였죠. 아 그래요? 그 보이기는 잘 보였겠죠. 보이기만 하고 해석이 안 되고 그 이런. 마음까지 다 읽었어요. 마음은 읽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이펙
그 공동 성명 채택도 불발되고 말이죠. 이게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대놓고 시진핑하고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날은 뭐 무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전이 굉장히 세게 붙었었는데 예. 이제 1대1로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육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서방 전진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이쪽을 좀 인프라를 개발하겠다라는 이 방향과 굉장히 좀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이 중국이 무리하게 다른 나라의 인프라 건설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간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제공해주는 이 차관의 성격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렇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러자 지금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끈해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빚더미에 빠진 나라가 없다면서 또 맹공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참 묘한 게 지난달 26일에 아베와 시진핑이 중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1대1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1대1로 중국이 추진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은 여기서 한 발짝 비껴나 있었고 심지어 이건 패권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총리 단독으로 방문한 이 베이징에서 아베와 시진핑이 1대1로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거죠. 예. 항상 우리 편이었던 일본이 아니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더니 패권주의였던 일환이라고 얘기했던 1대1로를 같이 한다고 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괘씸죄에 걸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펜스 부통령이 이제 1대1로는 굉장히 좀 패권적인 것이고 주변국들을 좀 처참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계속 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동맹국들에게 망신 주고 조롱하고 이래 가지고는 과연 미국이 위험을 세울 수 있을지도 장래에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권위는 내려놓은 거 아닌가요? 뭐 세계 지도자로서 뭐 경찰 국가로서 혹은 뭐 리더로서의 역할은 사실 트럼프 들어오면서 내려놓은 것 같고요. 권위를 내려놨다기보다는 대놓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건데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힘으로 찍어 누르면 굴복할 줄 알았겠죠. 권위를 내려놨다기보다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동맹국들조차도 지금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이 기념사진 촬영에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의전팀 실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일부러 빠진 건지? 글쎄 알 수 없는데 고의적으로 네. 떠난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네. 사진 촬영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장소를 아예 벗어나 버렸거든요. 만약에 실수였다면은 그 어디에선가 뭐 하는지 모르고 서성이고 있었는데 놓친 거 이 정도면 의전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 외교에서 의전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뭘 못 탔나요? 엘리베이터를 못 탔나 사진을 못 찍는 적이 있었죠. 근데 이 한번 좀 예. 없다고 얘기 좀 하면 됩니까? 네. 그런 사례까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될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어쩌다 헷갈린다. 김수민 네. 변호가 많이 컸습니다. 키는 방금 좀 원래 헷갈렸어요. 컸다 아닙니까? 아니 네, 키는 원래 컸다 아닙니까 제가? 아니 네. 김수민 평론가가 내 친구입니까? 아니 내가 김수민 평론가 친구입니까? 네, 굉장히 질문이 철학적으로 들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정희님 김수민 평론가님 파란 체크 남방이 잘 매치가 안 됩니다. 이승원 평론가님은 자꾸 젊어지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힘내세요. 뭘 의도하는 문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또 알것 싸우니까. 네, 뭡니까? 네. 뭐 욕한 것 같네요 저를. 아이 빙고 네. 빙고 하죠.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김용민 씨랑 방송을 많이 하면 예. 늙습니다. 노화가 빨리 오는. 그래요. 그런 김용민 진행자. 씨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사진 촬영 기념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김수민 평론가가 골라온 두 번째 말은요. 연봉 6,700만 원 넘으면 상위 10%. 그래요.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했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연봉이 어느 정도면 상위 몇 프로다. 이 자료를 새로 또 내놨습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 6,700만 원
이상의 연봉이면 상위 10%고요. 그리고 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 명으로 전체의 2.9%인 것으로 나왔고 예. 전체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자. 이거를 단순히 네. 12개월로 계산을 하면은 6,700 나누기 12 하면 됩니까? 558만 원 정도 네. 나오는군요. 월 558만 원 소득이 넘으면 상위 10%에 속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이 얼마라고 그랬죠? 3,475만 원. 그렇군요. 네. 3,475만 원.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중위 연봉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예? 그렇죠. 평균은 다 더했을 때 그걸 사람 모든 수만큼 근로자. 나누면 예, 되는 예, 건데 이때 양극화나 빈부격차가 클 경우에는 예. 보통 이제 평균 연봉보다 중간쯤 가는 사람들이 연봉이 낮기가 쉽거든요. 예, 이게 예. 실제로 중위 연봉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중위 연봉은 연봉의 수준대로 일렬로 쭉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이걸 따져보니까 2,720만 원으로 확 다운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그런데 중위 연봉은 2,720만 원. 알겠습니다. 예. 7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진짜 이 차이만큼 평균하고. 불평등이 보이는 것이죠. 예. 네.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다들 연봉이 좀 오르긴 한 건가요? 네, 전년 대비 2.2% 정도 올랐고요. 이게 물가 상승률 봐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아마 2016년 기준으로 한 1%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어느 정도 오른 건 맞죠. 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이랑 중소기업 정규직을 비교를 해보니까 대기업이 평균 6,460, 중소기업이 3,595입니다. 네. 이게 전년 대비 해보니까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60만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중소기업 정규직은 한 10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대기업은 줄고 중소기업은 늘고 네. 바람직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양극화는 교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이제 대기업 정규직 뭐 취업자 수 자체가 뭐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만 대비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하고도 어허. 같이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양극화는 어느 정도 뭐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남들은 얼마나 받나? 내 연봉은 어디쯤 되나? 이런 기사 나오면 꼭 클릭해 보게 됩니다. 평균 연봉 많이들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수근 평론가님, 지금 뭐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게 취합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연봉 2,400 못 받는 사람들이 반은 넘을 텐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연봉 2,400 못 받는 사람이 반은 넘는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월 정도. 200도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네. 어. 근데 통계로 보면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구간에 있는 분들이 한 40%, 그리고 2천만 원 미만이 30%.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70%가 되는 거예요. 연봉 4천 이하가 총 70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2,400 정도는 이제 40% 구간, 2천에서 4천 그 구간에 이제 속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왜 우리 체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나 내가 받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거 통계 나랑 너무 좀 이질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저는 9급 공무원입니다. 세후 160만 원 받습니다. 다들 부러워한다는 공무원도 2,400이 안 되는데 무슨 평균 임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고 어떤 분은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 평균 연봉이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이라니요. 네, 참 일할 맛 안 나죠. 이런 아파트 평균 가격 이런 얘기들 나오면.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이런 거예요. 평균의 위험성이 항상 있다. 나도 이건희 회장이랑 둘이 재산 평균 내면 재벌이다. 뭐 이렇게 이런 글들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미묘한 시기입니다. 또 지금쯤 연봉 협상철 아닌가요? 지금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입사 연수 따라서 또 그 입사 시기에 따라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연초쯤 되면은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뭐 승진도 있고 하니까 연봉 체계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문재호님 소상공인은 1년에 1,000만 원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신데 네, 사장님이신데 이 벌이가 네. 좀 적은 분들은 1년에 1,000만 원도 못 가져간다 이런 말씀하셨고 우순화님 연봉 2,400 이하가 수두룩한데 그것도 퇴직금까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요. 네. 아이고 그래. 근데 이분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네. 이번 소식을 접하고 아니 별로 벌지도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액 연봉자인 것처럼 나온다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예.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 조사에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소상공인이 근로소득자보다 더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연봉 6천만 원 넘는 노동자는 중소상공인이라고 봐야 된다고. 아니죠, 사실. 상공인들은 그 소득이 잘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자영업 시장이 또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근로소득자보다 더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신보다 못 버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중위 연봉이라고 했을 때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720만 원. 50% 수준인데 2,700이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중산층인 사람조차도 난 서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낭패감 갖지 마시고요. 네. 예. 뭐 하여간 너무 상실하지 마시고 마음을 예. 알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가 꼽은 세 번째 말로 이어갑니다. 내년부터 연하장 안 보냅니다. 아 연하장 안 보낸다. 네, 사실 연하장 요즘 많이 안 보내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게 네. 일본 얘기예요. 일본 어. 얘기예요. 그동안 여러분과 주고받았던 연하장이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쓰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임종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슈카츠라고 하는데 네. 임종 준비 활동이라는 게 확산되고 있대요. 오. 그래서 슈카츠 연하장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왜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어찌해야 예.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죽음도 뭐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나의 장례식도 내가 미리 좀 준비하겠다. 이런 운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슈카츠인데 그러면서 이런 연하장을 보내다가 또 이제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준비 활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요. 임종 준비 활동이라. 우리에겐 참 낯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작년인가요? 뭐 기사를 봤는데 이거 일본 관련된 기사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죽음을 예상하시는 그 어떤 노인분이셨는데 연말 파티를 했대요. 내년쯤 아마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즐겁게 놀고 웃고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파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른바 웰다잉. 뭐 그렇죠.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또 일본에서는 이 다양한 임종 준비 활동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연하장 안 보내겠다.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죽음이 가까운 노인들은요 스스로 장례식장을 예약을 한다던가 수위를 미리 맞추고 납골 방식이나 위치를 직접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있을 곳이니까 또 여럿이 모여서 의식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장례 절차나 연명 치료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유서를 써보기도 하고 아이고. 또 뭐 관에 들어가서 죽음을 간접 체험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생을 좀 여유롭게 이제 좀 반추하고 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즐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임종을 본인이 준비하는군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예. 이런 식의 임종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이거 하시는 분 있는데 계시는 거. 영정 사진 찍기 이런 것들 프로젝트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지자체에서 주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20년 전에 네. 유서 쓰기 운동이 이미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쓴다는 게 꼭 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난 삶을 돌아본다, 성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 정도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예,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도입이 돼 있는 거겠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연하장 보내기 중단 이거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신기했던 게 보내니까? 아직도 연하장을 보내나 일본은?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일본은 아직 디지털 이전에 약간 좀
그 손으로 하는 뭐 이런 문화들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또 정겹지 않습니까? 괜찮죠, 당연히. 아, 저 정겹긴 어렸을 한데 이 때는- 종이가 좀 낭비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아이 뭐 그까지 그 얼마나 나간다고. 그 손편지 이런 거 받아보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좀 그립기도 사실 하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뭐 카드 만드는 것도요. 나름대로 참 네. 그 정성 어리고 정감 있고 하나의 그렇죠. 문화였는데. 크리스마스 또 분위기를 또 네. 물씬 느끼게 만들고 말이죠. 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신용 카드 모양으로 네.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 적이 아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카드니까. 예. 어떤 분은 연말에 복권 주시면서 네. 예. 뒤에다가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복권이 일종의 편지지가 되는 네. 거고 예, 예, 뭐 예. 한 해 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인사 한마디 예. 적어주시는 분도 봤어요. 예. 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연하장은 2011년 1월에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하장이었어요. 어 그래요? 받았어요? 전국 지방의원들한테 다 보내는 거였거든요. 되게 반가웠겠어요. 예, 굉장히 반가워서 아.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연하장만 받았어요? 네네. 뭐 뭐 연하장에 귤이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귤 중요하죠. 예, 네. 예. 귤 속에 귤 상자 속에 또 네. 연하장도 들어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요. 자, 여의도 말말말 지금까지 김수민,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흐르고 있죠. 내일 뵙겠습니다.